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와 SK우의 주가가 3일 연속 동반 급등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기술은 40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각형 조립 라인 장비 턴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3%입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16일까지고 계약 상대방은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심이 매운 볶음라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국내외 볶음라면 시장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다진 가운데 농심도 신제품을 내놓고 아성에 도전합니다. 농심의 볶음라면이 불닭볶음면을 누르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업가치 평가액이 5조 원에 달하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네이버는 물론 웹툰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상장 자체로 북미 시장 마케팅 효과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웹툰 관련주들의 시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김쌤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없을 월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고 또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치사한 짓을 또 한 주말이었고 또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에 유전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정말 어수선한 날이 아니었나, 어수선한 6월의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전히 수급은 약하지만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오늘 2,68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4포인트로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일단 어떤 이 특정한 중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주도 섹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작은 소테마만 움직였다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액분 이후의 거래 그 이후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공격적으로 반도체 IT를 매매를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도주도 그렇고 소테마도 움직임은 굉장히 많았지만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의 어떤 영역, 새로운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시장에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다 보면 계좌가 더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 있게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은 기술력과 실적이다라는 기반으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려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수급이 약하지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와주었고요. 또 신규 매수는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기술력과 또 실적을 보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쌤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PNT입니다. 4월 8일에 공략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9,300원에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무려 72% 기록했는데요. 정말 최고의 수익률 달리고 있습니다. 이 PNT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고 우리가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을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가장 강한 시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이 바로 PNT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PNT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때 제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었던 구간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기관 혹은 외국인의 수급을 받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의 수급이 왜 이 가격대에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PNT가 당시만 해도 1조 2천억의 시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수주 잔고 자체가 1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납품만 하기만 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PNT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산업에 지금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첫 번째 OLED 쪽, 두 번째 2차 전지 쪽.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이 뭐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투심의 위축이 PNT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으나 결국엔 2차 전지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OLED 장비로의 어떤 수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PNT가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내고 있고, 자, OLED 장비 쪽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든든하게 해준 상태에서 플러스 2차 전지 장비주까지 그럼 납품이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PNT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이어서 천천히 모아갔었던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매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장중에 유정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에게선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매도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돼서 저는 오늘 매도를 한 것인데, 저는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꼭 수익을 확정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면 6만 원 이하에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 왜냐하면 PNT는 단순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적주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에 만약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의 폭이 6만 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4월 8일에 공략하셨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었을 때 매수를 진행하셨고요. OLED 장비 수주가 계속해서 시세가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천천히 모아갔던 전략이 상승률 7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신규 매수는 6만 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기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전략은 김쌤 고수님과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6월 3일에 장중에 공략해 주신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가져오셨습니다. 제 매수가는 1,200원에 잡아주셨고요.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고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LG 디스플레이는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3일이고 LG 디스플레이를 추천한 날이 6월 3일입니다. 고로 오늘 이제 시초에 제가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참 공략을 하기까지 지난 주말 내내 계속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지난주 중반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애플의 중국 내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판매량 자체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삼성이 갤럭시 S24에 AI를 탑재하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만약 아이폰 16에 AI가 탑재가 돼서 판매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갤럭시 S24보다도 더 좋은 또 성적표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애플 관련한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 종목이 있었죠. 바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자, 오늘 시초를 봤더니 애플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먼저 움직였던 PCB, 대표적으로 태성, BH와 같은 기업들은 시초 동시효과부터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BH 또한 LG 이노텍 또한 동시효과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며 애플주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봤더니 오히려
안 올라갔던 쪽에서는 지금 플러스로 동시 효과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막연하게 LG 이노텍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실제로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OLED에 대한 어떤 면적이라든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전환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만약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문 닫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악재는 다수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의 지금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2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 100원 차이 지금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만약 내일 아침에 공강 가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LG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로 LG 디스플레이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아직 신규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PNT 가치 72%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우리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매매 전략 세워서 높은 수익률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장 세나의 추천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DI입니다. DI 이 종목 실적 8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507억 원의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은 85점 주었는데요. 쇼티지 HBM 장비의 국산화 수혜 기대에 좀 강세 보였고요. 차트적으로는 85점, 수급은 80점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 또 기관 역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강도는 90점으로 높은 점수 나왔고요. 종합 점수 84점 나왔습니다. 자, 우리 김쌤 고수님께서는 DI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DI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좀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DI와 이 종목군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 HBM 후공정,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산화 부품을 만든다. 그동안은 이제 외산 부품을 쓰면서 마진율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기업들이 HBM 관련한 부품 또한 국산화로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마진율을 높게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D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완료가 된 시점을 통해서 본다면 올해 하반기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DI 오늘의 조정이 사실은 DI만의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잠시 후에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변동성을 오히려 DI 같은 부품주들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전 두 번에 나눠서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내일의 시초가에 한번 사시고 그다음에 한 15,000원에서 16,000원 밴드에 내려오면 한 번 더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담아내신다면 저는 DI 또한 4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한번 넘어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세나의 의견에 저도 한번 공감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첫 번째 종목으로 DI 같이 살펴봤습니다. 김쌤 고수님의 히든 종목으로 고민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내일 시초가에 한번 매수하고 또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에서 두 번째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부근 갱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김쌤 고수님과 전략 같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카드입니다. 자, 실적은 75점으로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를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 80점으로 좋고요. 차트는 85점으로 더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자, 수급 또한 80점, 외국인이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수급도 현재 좋습니다. 자, 신호 강도는 85점, 종합 점수 81점 나왔는데요. 자, 삼성카드는 우리 김쌤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대의 표를 저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당연히 2분기 실적 기대할 만하죠. 왜? 저희가 5월 달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고 또 다가오는 여름에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그렇기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사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굉장히 더뎌요. 특히나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없다면 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섹터와 어려운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 수급 밸류업, 저 PBR 관련주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카드 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을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삼성카드에 대한 어떤 수급 밸런스라든지 지금 차트의 점수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세나이가 잘 체크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성카드는 길게 보실 분들에게는 유리하나 짧게 보실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부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두 번째 추천주로 삼성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좀 움직임이 더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종목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세 번째 추천주도 같이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코웨이입니다. 자, 코웨이는 실적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기록한다라는 컨센서스 나왔고요. 자, 모멘텀은 90점, 더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현재 해외 사업에 확장 중이다라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자, 차트는 95점, 수급 90점으로 기관의 수급 현재 좋고요. 또 신호강도 90점으로 종합 점수 90점 나왔습니다. 오늘 세 종목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코웨이 어떻게 보시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지금 나온 세 가지 종목군 중에 가장 밸런스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코웨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산스러운 시선을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렌탈 산업이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나라 쪽보다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쪽에서의 어떤 성장률을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혁신 제품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트리스 쪽. 참 저는 매트리스를 보면서 그게 렌탈이 될까 했는데 이쪽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기존에 영위하고 있었던 어떤 정수기라든지 비대 이러한 제품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여기에 혁신 제품들 뭐 매트릭스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붙었을 때 시너지 효과는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다.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면 주가 또한 천천히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의 위치 정말 저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술적으로 보면 5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서 보유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승 시에 저는 가격보다는 기간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마지막 추천주로 코웨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잘 잡힌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렌탈 사업도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말레이시아와 또 태국에서의 높은 성장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은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52,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들 김쌤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자, PNT처럼 70% 넘는 종목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보다 자료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의 중심은 한화정밀기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화정밀기계. 상장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오늘 이 기업 이슈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느냐? 자, 한미반도체의 주가 이 낙폭을 만들어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한화정밀기계입니다. 자, 주말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한화정밀기계에서 TC 본더를 완성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양산 납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HBM 시장에서의 가장 시장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건 완성품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였고, 자,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방열을 잡지 못했죠. 방열을 잡지 못했던 포인트는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왜? 한미반도체의 이 TC본더 장비를 가지고 MUF 공정을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는 방열을 잡으면서 지금 HBM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약 10년 전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크게 한번 싸웠죠. 서로 소송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자는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약 10년 동안 두 기업의 거래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좋은 걸 알면서도 삼성전자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상황.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그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으로 도태가 되었고 지금 6월 달에 퀄 테스트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이 시각을 바라보고 좀 있었던 상황에서 바로 이 한화정밀기계가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굳이 한미반도체와 손을 잡지 않더라도 한화정밀기계를 통해서 바로 이 TC본더 공정을 통해 방열을 잡는다면 굳이 한미반도체에 힘이 없더라도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좋은 수율을 가지고 HBM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시장에서 많은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화정밀기계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그동안의 이 해당 섹터, 산업에서의 선두였잖아요. 근데 이제 선두의 숙명인 거죠. 2등이, 3등이, 4등이 계속 1등으로 치고 올라오려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좀 불편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불편함의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이슈는 오늘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삼성전자를 선택할 거냐,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거냐, 한미반도체를 선택할 거냐, 한화정밀기계를 선택할 거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히든 종목을 차라리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히든 종목의 매출처는요,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있는 한미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지금 한화정밀기계에도 들어가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누구 걸 쓰더라도 이 기업의 제품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있는 상황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오늘의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히든 종목과 세나의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PNT 72%의 이익 실현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었을 때 매수를 해봤고요. 천천히 모아갔던 전략이 72%의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적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1,2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DI와 코에이, 삼성카드 짚어보셨고요. 그중에 코에이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종목으로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